치솟을대로 치솟은 부동산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의 절망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25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4년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은 지난 새 정부 14년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경실련의 서울 아파트 정권별 시세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8년간 서울 아파트 값은 3억 1천만 원에서 11억 9천만 원으로 3.8배 올랐습니다. 그런데 가격 상승분 8억 8천만 원 중 문재인 정부 때 오른 액수가 무려 5억 3천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2%나 올랐습니다. 그 결과 개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전액을 모아도 서울에 있는 평균 가격 아파트를 사는데 36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월급의 30%를 저축하면 118년이나 걸립니다. 정말 이게 나라냐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집값을 천정부지로 올려놓고는 국민들에게는 전월세, 임대주택에 살라고 합니다. 이 정권은 우리 국민의힘의 문제 지적과 입법 보완 요구를 무시하고 임대차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서 전세가를 폭등시키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습니다. 임차인을 위한다는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하기는커녕 혼란과 고통만을 야기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역대 최악의 부동산 불평등과 자산 불평등의 심화는 청년들 사이에서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감을 낳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지금 너나 없이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주택 패닉 바잉에 나서거나 주식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끌 비투의 종착지가 어디일지가 두렵기만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를 자인하고 사과까지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렇게 처참하게 실패했습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을 찾기는 했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기본 철학과 기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했습니다. 주거 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국민들의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욕구를 무시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강하게 막은 가운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상 유례 없는 규제 감옥 속에 가두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나 규제 지역에 살게 됐고 집을 사려면 구청 직원에게 허가를 받고 자금 조달 계획서까지 제출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를 소급 적용해서 이미 나름의 자금 조달 계획으로 집을 사려던 사람들까지 계약을 지키지 못하여 내 집 마련을 포기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그 다음으로 큰 원인은 주무장관을 잘못 뽑은 것입니다. 전임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어떤 경험도 전문성도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한 채 국민들의 보편적 욕구에 반하고 거래 현실에 반하는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시장과 국민을 이겨보겠다고 오기로 잘못된 정책을 남발하다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들의 주거 민생을 완전히 파탄시켰습니다.
신임 국토부 장관은 공급을 늘린다고 했지만은 평소 소신과 다른 발언이어서 믿기가 어렵고,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정권이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현재의 부동산 대란은 서울 지역의 경우 고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을 강하게 막아 신규 주택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400여 곳의 정비 사업이 폐지되어서 약 25만 호에 달하는 주택 공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계속 공급 확대를 주장했지만 정부 여당은 우리 말을 듣지 않다가 뒤늦게 이제 와서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주요 부동산 정책이 시행이 되고 효과가 나타나려면 4, 5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초래한 역대 최악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첫째, 부동산 대란의 진원지인 서울에서는 각종 규제로 인해서 멈춰있던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고 기존 도심을 고밀도 고층화 개발하겠습니다. 법률의 상한보다 낮은 용적률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안전진단 기준을 조정하며 대규모 도심 택지 확보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겠습니다. 둘째, 당장의 시급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내리겠습니다. 또한 1가구 1주택자 등 주택 실수요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등록세를 인하하겠습니다. 아울러 종부세, 재산세율 인하 및 종부세 기준 금액 조정 등 종합적인 세부담 완화 정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마당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으로 올해부터 엄청난 세금 폭탄이 예상됩니다.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을 막아 국민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료 등 복지 분야를 포함한 60여 개 항목에서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현행 국토부 소관인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범정부적인 관리 체계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상한율을 법률로 조정하겠습니다.